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기이한 소식들이 자꾸만 들려오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인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갈수록 소식들이 들리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날씨와 관련된 소식들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툭하면 등장하는 것이 우박이 쏟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박과 관련된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긴 했으나 요즘처럼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은 처음인데요.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주제인 듯하지만 중국 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관련 날씨 예보도 제대로 맞지 않으며 그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굉장한 피해를 입힌 우박은 지난 4월 광시성과 간수성 등의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폭우와 기온 하락을 예상하고 빨간 경보를 발령했으나 정작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굵은 우박 세례였는데요. 뒤늦게라도 우박이라는 것을 확인한 많은 사람들은 건물로 대피하며 인명피해를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몸이 자유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요.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거나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은 제대로 대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람에 휩쓸려가는 수레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다가 함께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떻게든 대피할 곳을 찾아 운전을 하던 사람들은 자동차가 박살나는 경험을 고스란히 경험해야 했죠. 해당 기후가 문제였던 것은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사람을 끌고 갈 정도의 강풍과 폭우가 쏟아지는 등 마치 세상이 끝나는 날 같은 상황이 삽시간에 눈앞에 펼쳐지니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 1시간의 상황이 끝난 후에도 그들에게 남은 현실은 가혹했는데요. 특히 가축 혹은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났기에 그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까스로 축사 안으로 가축들을 대피시킨 사람들조차 우박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우박의 지름은 5cm 이상으로 무게는 대략 30g에 달하여 철판으로 된 지붕조차 뚫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우박은 거세게 축사 안을 덮쳤고 가축들이 대규모로 희생당하는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축사 안의 피해가 이 정도이니 대피시키지 못했던 가축들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나 해당 우박은 무려 10년 만에 찾아온 규모였다며 예측할 수 없었다고 무마하는 중인데요. 이와 동시에 더 이상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지난 9일 중국 시안에서는 우박이 쏟아져 공항이 마비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도 우박이 크기가 4월에 내렸던 것만큼이나 컸는데요. 굉장히 위험하기에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마비되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지무뉴스에 의하면 우박으로 인하여 시안의 shenyang 국제공항 터널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곳은 기본이며 탑승구 주변이 먼지로 가득했고 강한 바람이 내부까지 몰아쳤다고 하는데요. 우박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공항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 과연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공항의 T5 터미널은 지난 2월에 공식 개장한 신축 터미널이기에 부식된 곳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해당 피해는 우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갈수록 기이해지는 날씨에 대한 대응 없이 만들어진 터미널이라서 이런 피해가 쉽게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하여 많은 승객들은 내부에 있음에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이한 기후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는 지역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듯한데요. 중국 전역에서 탁구공만한 우박이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수도인 베이징마저도 이런 기이한 기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 CCTV에 따르면 베이징에서는 밤중에 내린 우박으로 45,600건의 보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액만 무려 3억 1,8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우박은 대략 4시간 정도 베이징 전역에서 지속되었으며 특히 몇몇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와 관련된 영상들과 사진들은 SNS를 타고 중국 전역에 알려졌는데요. 계란 정도의 크기를 지닌 우박은 수도를 아비규환으로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자동차의 유리창을 비롯하여 천장 등이 파손되었으며 몇몇 몰상식한 사람들이 대피를 위해 다리 밑에 정차하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했죠. 덕분에 더 많은 자동차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더군다나 우박이 내리던 시간은 퇴근 시간이었기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파손된 것은 자동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물들 역시 유리창이 깨지는 수준을 넘어 지붕이 박살나는 등 벽체가 무너지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몇몇 주민들은 지진이 난 줄 알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베이징에서 30년 넘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해당 크기의 우박은 처음 본다며 경악을 표할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건물 등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이니 당연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올린 SNS 영상에 의하면 몇몇 행인들은 해당 우박에 맞아 출혈을 나거나 타박상을 입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국 정부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웬만해서는 우산을 잘 쓰지 않았던 베이징에서 폭우가 쏟아지며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이상 기후와 관련된 소식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으로 해당 피해 소식이 퍼져나갈까봐 전전긍긍한 모습을 보이기만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현재 이런 기이한 징후가 중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난성 외양현에서는 시속 130km가 넘는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폭풍우가 발생하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주택 200여 채가 파손되며 이재민들이 발생했는데요. 우박과 벼락, 폭우 외에도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시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영향권도 넓어지고 있어 중국에서는 맑은 하늘을 보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 징후가 툭하면 발생하는 상황이니 당연히 안전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현실은 아닌데요. 갈수록 중국의 건물들은 부실해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SNS를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현재 중국 내에 있는 건물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손으로 살짝 힘만 줘도 부서집니다. 과자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콘크리트가 있어야 하는 곳에 의문의 봉지가 보이시죠? 바로 왕왕 센베이라는 과자입니다. 콘크리트보다 과자가 더 단단한 모양입니다. 기둥에 갈라진 금이 보이시나요? 어이없어 하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손가락으로 긁어보니 아주 쉽게 조각이 떨어집니다. 뚫어뻥을 산 남성이 문득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성능 테스트라도 하는 것인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말고 벽에 뚫어뻥 성능을 확인해 보는데요. 뚫어뻥이 성능이 얼마나 좋았던지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벽을 떼어버립니다. 당황스러움에 고쳐보려고 노력하나 소용이 없는데요. 뚫어뻥의 효과를 잘 확인한 그는 박살난 부분을 내버려둔 채 사라집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주작이 아닌 실제 벌어진 사건인데요. 오히려 찾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더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형편없는 수준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해당 건물들이 값이 싸거나 시공 중에 중단한 건물도 아닙니다. 몇 억을 호가하는 초호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공사가 당연하다는 식인데요. 손으로 쉽게 부서지는 아파트라니 안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중국인들은 당국에서 나서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지만 전혀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고위층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전이 아니라 현재 재정 상황을 메꿔줄 수 있는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각 지방정부는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에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부실 공사들을 눈 감아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주민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며 목소리를 냈으나 해결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죠. 이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이런 부실 공사가 건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성이 들고 있는 철골에 힘을 주자 휘어져 버리는데요.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철골. 사실은 남성이 굉장한 천하장사인 걸까요? 맨홀이 한 손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살짝 힘을 주어 내려치자 힘없이 부서지는데요. 해당 지역의 맨홀들은 다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 길바닥도 쩍쩍 갈라져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나 봅니다. 금방이라도 싱크홀이 생길 듯하지만 애써 무시합니다. 보신 것처럼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맨홀 뚜껑까지 뭐하나 튼튼한 것이 없는데요. 불안함에 주민들이 관계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으나 이런 상황을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야기해봤자 바뀌지 않으니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들 역시 가장 값싼 제조업체와 연결을 했었던 터라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조금이라도 이상기후가 생기면 건물부터 바닥까지 가라앉게 생긴 것인데요. 예방에도 모자란 판국에 아직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말로 넘어가려는 책임 회피의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놀라운 것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처럼 이런 부실 공사를 중국에서 벗어난 외국에서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런 부실 공사의 실체가 약 한 달 전 들통이 난 적이 있습니다. 방콕에서는 중국 업체와 협력하여 시공하고 있던 건물이 하나가 지진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특이하게도 태국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무너진 건물은 중국 업체가 시공 중이던 건물뿐이었습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부실 공사를 의심하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그로부터 약 한 달이 넘은 지난 14일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붕괴 현장에서 시신 89구를 수습하고 수색 작업을 공식 종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 산업부가 건물 잔해를 분석한 결과 기준 이하의 불량 강철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건설 자재의 품질 문제와 시공사 지분 구조에 대한 불법성조차 드러났습니다. 이에 중국인 임원 1명과 태국인 임원 3명이 외국 기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재 품질의 문제를 확인한 것을 보아 건물의 붕괴 원인이 부실 공사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듯한데요.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태국이 이번 상황을 통해 중국과 갈라설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부터 부실 공사까지 스스로 퇴락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국으로 인하여 괜히 한국까지 불똥이 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